안녕하세요. 천호성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판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봐볼 거는 이 자동차, 화물차 지입 사기를 한번 봐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 판결인데 이게 화물차나 뭐 이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지입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뭐 차 소유는 개인 소유인데 그 회사에 지입해가지고 뭐 운송이나 이렇게 하는 지입 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그 이제 지입 제도 관련해서 지입차 사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지입차 사기 관련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사건 보면은 두 명인데 피고인이 사기꾼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한 명은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네요.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은 이 피고인 A는 뭐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DEF라는 사람은 지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뭐 광고, 알선, 매매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A에게 3,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B가 A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화물차 기사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려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한테 화물차를 사면 광고와 같이 물류계약을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B가 A에게 제안을 했고 A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2019년 4월경 물류계약을 전제로 한 화물차량 매매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A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사기쳐서 돈 벌어서 돈 갚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제안을 한 놈이나 또 그거를 지 돈 받겠다고 그걸 같이 동의해가지고 공모한 놈이나 똑같은 새끼들이죠. 그래서 이 A랑 B 피고인들은 아까 그 차량 광고를 담당한 D에게 4.5톤 현대 윙바디, 뭐 차량 인수금 8,200, 뭐 이런 뭐 월 급여 급료 880, 그래서 근무 시간, 뭐 출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알려주고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를 했죠. 피고인들이 시켜가지고 이 D라는 사람이 D가. 그래서 D는 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뭐 비슷한 내용으로 뭐 차를 구입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뭐 당신이 살고 있는 창원에서 충주까지 하는 물류 계약을 체결하여 물류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차량 화물차 매매 담당자인 F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차를 사면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DEF는 4월 30일 피해자에게 1억 200만 원의 차를 인수해 가라. 이게 1억 200만 원의 4.5톤 윙바디. 이게 뭐 비싼지 어쩐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뭐 지입차 사기를 칠 때는 보통 좀 비싸게 팔죠.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차를 매입을 할 때 뭐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뭐 그 캐피탈을 끼고 많이 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캐피탈 회사랑 연계해가지고 뭐 대출 사기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뭐 그런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30일 날 그 DEF가 피해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 속이면서 피고인 AB를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2019년 5월 9일에 피고인 AB는 그 B가 운영하는 C 회사에서 D에 참여하에 D가 이 광고하던 애였죠. 피해자에게 차를 사면은 광고한 내용으로 2019년 6월 15일부터 운송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월 수입은 800에서 9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물류계약을 전제로 피해자가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일자리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대요,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총 1억 2천만 원을 편취를 했고, 그래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양형 이유를 보면은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시나 이 사기당한 이후에 그 사기당한 피해금을 전부 다 못 돌려받았다는 거죠, 피해자가. 다만 피고인들이 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이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확실히 그 피해자랑 피해 회복을 다 못하는 경우에도 뭐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 쪽이랑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은 확실히 양형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잠재적인 그 사기꾼 새끼들은 그 사실을 명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기를 쳤다고 하면은 꼭 피해자랑 합의를 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재판 전략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입제도가 있는데 그 지입차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게 차를 사면은 특정 회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해서 일자리를 주겠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실제로는 이제 차만 팔아먹고 말아버리는 거죠. 차만 팔아먹고 일자리는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죠. 안 시켜주거나 아예 초부터 능력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누가 이 지입차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 사기 예방 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지입차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도 이 뭐 사기 예방 꿀팁이라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한번 봐보면은 뭐 주식회사 상생로지스라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지입 사기 예방 글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기 예방 수칙 같은 걸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래서 한번 봐보면은 우선 첫 번째, 계약 조건이 너무 좋은 것은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 좋은 조건은 지들이 해먹겠죠. 예.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 좋은 조건을 줄 리가 없어요. 예, 당연히. 정말 그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자기 아는 사람이나 자기 가족한테 주겠죠.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 좋은 조건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물량 공급처와 부대 시설 등을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방금 이 판례처럼 차를 샀을 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속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차를 팔아먹는 놈들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물량 공급처나 이런 물류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뭐 대기업과 제휴 및 협력업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휴관계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언제부터 일하게 되는지 업무 날짜를 확인해야 되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나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이 보통 사기업체 계약서는 당연히 그 매도인인 가백에 유리하게 돼 있겠죠. 근데 이게 핵심이죠. 뭘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뭘 모를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서가 글자도 많고 내가 이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를 때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물어볼 때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내일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오니 빨리 계약해라, 몇 시간 후면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입금한다, 그러면 당신 일 못하게 되니까 빨리 계약금 넣어라, 일할 사람 많으니까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화내고 짜증나는 놈들은 거의 100% 사기꾼이에요. 이런 새끼들은. 이거는 꼭 이 그 지입 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나 뭐 이런 뭐 다 마찬가지죠.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런 식으로 재촉하고 뭘 물어봤을 때 화낸 놈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상 사무실에 도착하면 내가 원한 오더가 아니고 비슷한 오더를 권할 때, 뭐 이 사건 같은 경우 광고 조건이 실제로 미끼 상품 같은 거죠. 중고차 사기에서 많이 있는 그렇게 실제로 광고한 거랑 다른 조건이 실제로 막상 갔는데 광고한 거랑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하면은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4월 30일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5월 10일 날 중도금 4천, 5월 17일 잔금으로 6,100. 이렇게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끊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사이에라도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은 사실 이제 끌려다니지 말고 이미 준 계약금이나 중도금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더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의구심이 들면은 확인해가지고 바로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지금 이 집차 사기 이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1억 200만 원인데 이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이거 뭐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은 1,700에서 1,275만 원 정도 되네요. 돈 많이 벌죠. 예. 이러니까 사기 치는 거죠. 한 달에 1,700 이렇게 벌 수 있는 직업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너무 약해요. 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할 텐데, 하여간 사기 당하면은 돈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소송해도 거의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돈이 한 100만 원 이상의 큰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서에다가 사인할 때는 꼭 의심하시고 녹음하시고, 그리고 뭐 물어보거나 뭐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의심하고 화내면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하지 마세요.